같은 땅을 두고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갈등,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세상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이 전쟁이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왜 이들이 이토록 원수가 되었는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죠. 이 갈등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같은 땅을 두 민족이 자기 조국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왔고 유대인들은 2000년 전 그곳이 자신들의 왕국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던 집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2000년 전 우리 조상이 여기 살았으니 이제 우리 땅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이 이야기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홀로코스트의 참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형성됐는데 문제는 그 장소였습니다. 영국이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땅에 유엔이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를 만들자고 결정했고 유대인은 당시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도 토지의 56%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격분했죠. 그들은 수백 년간 그곳에 살았는데 갑자기 땅의 절반 이상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공평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다음 날 바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침공했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됐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를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난민촌에서 태어난 세대가 지금 3세대, 4세대가 됐고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등의 핵심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 땅이라고 하고 팔레스타인은 우리는 원래 거기 살았는데 왜 쫓겨나야 하냐고 맞서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1967년부터 시작됩니다.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골란 고원을 점령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점령지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법상 점령지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건 명백히 불법인데도 말이죠. 지금 서안지구에만 70만 명이 넘는 유대인 정착민이 살고 있고 이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계속 잠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매일매일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속수무책인 상황이죠. 더 분노스러운 건 이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물, 전기, 도로를 사용하면서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1987년과 2000년 두 차례의 인티파다라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는데 특히 제1차 인티파다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돌을 던지며 저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돌 대 총. 이 비대칭적인 싸움에서 6년 동안 12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잠시 평화의 희망이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은 멈추지 않았고 팔레스타인의 테러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평화를 추진하던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이 1995년 자국의 극우파에게 암살당하면서 평화 과정은 사실상 종료됐고 양측의 온건파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럼 하마스는 어떻게 등장한 걸까요? 1987년 가자지구에서 창설된 하마스는 처음에는 이슬람 자선 단체였지만 점차 무장투쟁 노선을 택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기에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PLO를 약화시키기 위해 하마스를 암묵적으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리쿠드당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막으려면 하마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적을 분열시켜 통치하려던 전략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팔레스타인은 서안의 온건파 파타와 가자의 강경파 하마스로 완전히 분열됐고, 이 분열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자는 서울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좁은 땅에 200만 명 이상이 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인데, 2007년부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봉쇄로 거대한 야외 감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제하고, 전기는 하루 4시간에서 8시간만 공급되며 식수의 97%가 오염되어 있고 실업률은 50%를 넘습니다. 유엔은 이미 2012년에 가자가 2020년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 그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살면서 매일 전기대로 안 들어오고 바닷가가 바로 옆인데 봉쇄 때문에 봉쇄돈에 나갈 수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2023년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상 가장 우익적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개혁을 강행하려다 수십만 명의 대규모 시위에 직면했고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역량이 분산됐고 모사드의 전설적인 명성은 흔들리고 있었죠. 동시에 4월에는 이슬람의 성지인 아라크사 모스크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입했는데, 하필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가장 신성한 달에 가장 신성한 장소가 침범당한 겁니다. 7월에는 제닌에서 대규모 충돌로 1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10월 초에는 극우 유대인 정착민들이 아라크사 모스크를 점령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화약고의 불씨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공격을 감행한 데는 또 다른 전략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막는 것이었죠.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중동 최대 강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게 성사되면 하마스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 지원자를 잃는 겁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중동 전체에 반이스라엘 정서를 다시 불붙이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손잡는 걸 막으려 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완전히 중단됐으니까요. 2023년 10월 7일 새벽, 유대교의 안식일이자 초막절 명절 아침에 하마스는 수개월간 준비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5,000발 이상의 로켓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됐고, 동시에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불도저로 장벽을 뚫고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땅굴을 통해 이스라엘 영토로 침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첨단 방어망 아이언도는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로켓을 모두 막아내지 못했고, 국경 경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레임 키부츠 근처에서 열린 슈퍼노바 음악제에서는 364명의 젊은이들이 학살당했고, 인근 키부츠와 마을에서는 가족 전체가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하마스는 약 250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로 끌고 갔는데, 그날 하루 동안 1,2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신속하고 가혹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됐으며 가자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물, 전기, 식량, 의료품, 연료 등 모든 것이 차단됐고 대규모 공습이 시작됐는데, 첫 주에만 6,000발 이상의 폭탄이 가자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했지만 24시간의 시간만 주었고, 대피하는 사람들까지 공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자에서는 매일 수백 명씩 사망자가 발생했고, 병원과 학교,
모스크까지 폭격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민간 시설 아래 땅굴과 사령부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간인 사상자는 급증했죠. 숫자를 보면 이 전쟁의 비대칭성이 명확해집니다. 2024년 초까지 가자에서 3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2025년 현재는 외상으로만 9만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인데 가자의 건물 60%에서 90%가 파괴됐고 하마스는 사실상 와해됐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는 합쳐서 약 2,000명 수준이죠. 이게 전쟁입니까? 아니면 학살입니까? 국제사회는 분열됐습니다. 2024년 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했고 재판소는 이스라엘에게 학살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으며 2024년 11월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더 큰 지정학적 판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이 배후에서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를 지원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시작되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후티는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는 그곳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2024년 7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암살했고 다음 날 테헤란에서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당하자 이란은 직접 이스라엘에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으로 보복했고 중동 전체가 전면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죠.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급파했고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2025년 2월 휴전협정이 체결돼 인질 일부가 석방되고 전투가 잠시 멈췄지만 3월 이스라엘은 다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고 부패 혐의로 재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7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나와 휴전을 요구하고 네타냐후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극우 연립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있죠. 팔레스타인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안의 파타와 가자의 하마스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고 하마스의 군사 조직은 와해됐지만 정치국은 카타르에서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자의 일반 주민들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이 자신들에게 파멸을 가져왔다고 원망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더욱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하마스가 나타날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이 증명했듯이 군사력만으로는 저항을 꺾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확고한 동맹이지만 민간인 희생이 너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일부 무기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 이스라엘을 보호했죠. 유럽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우려하며 휴전을 촉구하지만 구체적인 압박 수단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이란만이 실질적으로 하마스를 지원하지만 이란의 개입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영원히 불가능한 걸까요? 역사를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평화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도
평화 조약을 맺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데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쟁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수도로 주장하며 팔레스타인은 난민의 귀환권과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요구합니다. 정착촌 문제도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데 70만 명의 정착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강제로 철수시키면 이스라엘 내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것이고 그대로 두면 팔레스타인 국가는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난 영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양측의 극단주의자들이 온건파를 제거해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평화를 추진하던 라빈 총리가 암살당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가 온건파 파타를 몰아냈습니다. 지금 양측을 이끄는 사람들은 평화보다는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시민들도 오랜 갈등으로 지쳐서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땅을 줘도 테러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우리를 몰아내려고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되면 양측 모두 파멸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압도적이지만 국제적 고립과 내부 분열 그리고 끝없는 전쟁의 경제적 부담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미 인도적 재앙을 겪고 있고 가자는 폐허가 됐으며 한 세대 전체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인데 가자에서만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도 계속 군복무를 하며 목숨을 잃고 있고 인질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정치적 해결밖에 없습니다. 두 국가 해법,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요원해 보입니다.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개입해서 양측에 압력을 가해야 하고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제고해야 하며 아랍 국가들도 팔레스타인을 정치적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진정으로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양측의 시민들이 평화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하고 극단주의자들이 아닌 온건파가 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변화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죠.